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신 8개월 차 예비맘이에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사연을 쓰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시누이의 횡포 때문입니다. 물론 충분히 받아쳐준 상태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보네요. 사실 시집살이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흔한 건 시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시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 순간에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믿음이 생겼다고 할까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결혼 초반에는 신우 때문에 의견 마찰이 제법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이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시누이는 아무리 알아듣게 말을 해도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당연히 기본 인성이나 성격같이 타고난 품성은 변하기가 힘들겠죠.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면 최소한 눈치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자기 인생 말아먹은 것도 모자라 가족들한테까지 외면받게 된 건 모두 자기가 초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를 다녔고 입사까지 같은 해에 한 회사 동기였습니다. 그러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애인 사이가 되었죠. 저희 회사는 사내연애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래도 사귀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가까운 몇몇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비밀로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오픈을 했는데 다들 깜짝 놀라면서도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때가 아마도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동료들이 모두 모여서 파티까지 열어주며 열렬히 응원을 해줬는데 그에 힘입어 이듬해 봄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의 벌이도 비슷하니 이대로 꾸준히 돈 모으면서 생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있더라고요. 사실 상견례 때 결혼 날짜를 의논하면서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조용하시고 매너가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자꾸만 신우의 눈치를 보시는 겁니다. 남편에게는 2살 차이 누나가 있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제법 넓은 기사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데 시누이가 가게 일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뭔가 불만 섞인 표정을 유지했고 그런 신우를 시부모님께서 은근히 신경을 쓰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어렴풋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니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보다라고만 여겼죠. 사실 시누이와의 갈등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시누이가 깽판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감시 동생이 누나를 두고 먼저 결혼할 수가 있냐면서 무조건 자기가 먼저랍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길래 저는 일단 저희 부모님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보다 시누이는 막무가내였더라고요. 아주 혀 깨물고 죽겠다고 난리까지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파혼을 할까도 생각했어요. 시누이 하나에 휘둘리는 집안이라면 제가 결혼하고도 똑같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결혼이 그렇게까지 급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 좋던 싫던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부부랑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까짓 거 결혼이야 뭐 조금 미루는 게 대수겠습니까마는 시누이가 부리는 똥고집으로 인해서 제가 받게 되는 피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죠. 실제로 얼마 후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민망할 만큼 고개를 숙이시면서 당신들 못난 딸 때문에 죄송하다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나는 남자도 있고 하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딸내미 먼저 결혼시키는 건 어떠시냐 여쭤보시더군요. 물론 저희가 싫다고 하면 식장에 시누이를 부르지 않고서라도 결혼을 강행시키겠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그전까지는 인연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걸로 결혼을 미룰 수도 있는 상황에 짜증을 내시던 부모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너무나 예의 바른 시부모님의 태도에 마음이 눈녹듯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흔쾌히 결혼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딱 1년만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차피 1년 동안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편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한 달도 안 돼서 신우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진작에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때 남편이 그랬거든요. 자기 누나가 만나는 남자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든다고요. 허우대라고 하죠? 인물은 누가 봐도 잘생겼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큼 좋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니고 남자가 기본적인 능력은 돼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심해부라고 호칭할게요. 심해부는 저랑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신우이보다 4살이나 어린 연하남이죠. 문제는 제대로 된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한때는 모델 일도 하고 나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자리를 잡을 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인물이 좋으면 뭐 합니까?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끈기가 없는데요.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참지를 못한대요. 가뜩이나 좁은 그쪽 업계에서 한 번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후부터 점점 불러주는 곳이 사라졌고 지금은 이런저런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참고로 신우이 성격은 엄청나게 급한 데에 반해 심해부는 매사에 세워라 내워라 느긋한 성격이거든요.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늘상 돈에 쪼들리며 살다 보니 당초에는 결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에 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역시 많이 당황하시는 눈치였죠. 물론 나중에 시누이 말에 의하면 자기가 결혼을 급하게 결정지은 원인이 저와 남편의 결혼 소식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동생보다 무조건 윗사람이 결혼을 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형제나 자매도 아니고 남매 사이에 무슨 선후를 따진다는 건지 이상한 논리에 꽂혀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걸 왜 저희 부부 탓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결혼 상대로는 부족한 심해부를 남편으로 택한 건 본인이잖아요. 실제로 신혼 초부터 신우이 부부는 허구한 날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둘이서 지지고 볶던 말던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신우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막말로 갈 거라면 자기 부모님한테나 갈 것이지 굳이 저희한테 오는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기본으로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죠. 그렇다고 싸우고 왔다는데 매정하게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할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처음엔 받아줬습니다. 제 나름대로 위로도 해줬고요. 근데 신우이의 태도가 점점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감을 잘못 선택한 게 전부 저와 제 남편 탓이랍니다.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수시로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데 정신이 없다고 거기다가 부부로서 같이 살기에는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요. 누가 그런 남자랑 결혼하라고 등 떠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혼자 결정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다니요. 제가 알기로는 시부모님도 꽤 강하게 반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고집 부려서 결혼한 건 본인 아닙니까? 결국 제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싸움밖에 안 될 테니까 알아서 못 오게 하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것도 안 될 일이지만 올 때마다 술 먹고 우리 탓을 해대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랬습니다. 그날 남편이랑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부모님께서 저희 몰래 시누이한테 생활비조로 100만 원씩 따로 지원을 해주고 계셨더라고요.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시부모님 두 분이서 번 돈을 어디에 쓰던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엉뚱한테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 딸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보태주시겠다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의 수입이랑 시누이네 수입을 비교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으니 말이에요. 며칠 후 남편이 시누이와 이야기를 끝내고 왔다며 앞으로는 부부싸움하고 우리 집 올 일도 없을 거고 또한 저희 탓도 그만할 거라는 약속까지 받아냈답니다. 어두운 남편의 표정을 보니까 분명히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게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이 마땅히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해서 다른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죠. 더 이상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기 시작하자 저와 남편의 관계는 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 덕분인지 몇 달 후에 저희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나 저 둘 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쁜 마음뿐이었죠. 저의 임신 소식에 친정부모님은 물론이거니와 시부모님도 집안에 경사가 났다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딱 한 사람 시누이만 제외하고요.
저희 결혼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자기보다 저희가 먼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족보가 꼬이게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심통을 부리더군요. 다행히 이번에는 시부모님도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 자리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혼을 내셨어요. 축하를 해줘도 부족할 판에 누나가 돼가지고 찬물을 끼얹는 게 말이 되냐며 아주 눈물이 쏙 빠지게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러셨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휴직도 해야 할 테고 그리고 먹는 거 보는 거 등등 조심할 거 투성이일 텐데 시부모님이 일을 그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대신에 저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해주시겠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나름 넉넉한 편이었고 저 역시도 아이가 어린이집 들어갈 무렵에는 다시 복직도 할 거라 금전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손주를 봐줄 수 없을 것 같아 미리 챙겨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리 받아두는 게 맞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더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굳이 주신다는 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신우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한테 주는 100만 원과는 상관없이 그동안 지원하던 100만 원은 그대로 줄 거지라고 따지듯이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안 그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고 하시면서 입을 여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신우한테만 지원을 해주면서도 마음이 참 불편하고 안 좋았다고 하시대요. 하지만 이제 손주도 생겼고 하니 마땅히 저희 쪽에 지원해줄 차례라고 하십니다. 그리곤 신우이 쪽을 바라보면서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돈 아껴가며 살아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세상에 어느 부모가 시집간 딸 생활비를 주고 있냐면서 이때까지 도움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리니 더 이상 신우이도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중간에서 제 입장만 영 껄끄럽긴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온 이상 별다른 문제가 있을까 싶어 생활비 도와주시는 문제는 일단락된 줄 알았어요. 실제로도 최근까지 그랬고요. 하지만 얼마 전이었네요. 임신한 지 7개월이 되면서부터 저는 슬슬 육아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우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집에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기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보통 일은 아니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이미 술 냄새가 풍기는 걸 보니 어디서 한 잔 걸치고 온 게 확실했습니다. 하필 남편은 친구들과 동창회로 집에 없었어요. 대뜸 저를 보며 신우이가 한다는 말이 곧 이혼을 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책임을 지라대요. 몇 달 만에 나타나서는 이건 또 무슨 헛소린가 싶었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생활비 지원을 끊고 나서부터 심해부랑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그러다 최근에 심해부가 웬 젊은 여자랑 바람까지 피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혼 이야기가 나왔겠죠. 근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따지고 보면 저랑 남편이 자기한테 결혼으로 압박을 준 것 때문이라더군요. 술이 많이 취하지는 않아 보였지만 신우이는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보고 이제 어쩔 거냐고 주정을 시작하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쌍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네요. 그나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한 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드렸죠. 거기다가 신우이가 똑똑히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100만 원 저희한테 보내지 마시라고요. 어머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 때문에 지금 제가 중간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 따지듯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님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 싶긴 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로서 신우이가 저런 개차반 같은 인간으로 키운 것도 어찌 보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곱게는 안 나가더라고요. 아무튼 빨리 오셔서 데려가시라고 말한 다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신우이한테도 경고를 했죠. 들은 대로 이제부터 그 돈 100만 원 안 받을 테니까 나머지 문제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직접 알아서 하고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요. 내가 지금 아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상황이라 그냥 보내주긴 하는데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식으로 꼬장 피우면 그땐 죽을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도 했어요. 막말로 지팔자 지손으로 꼬아놓고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건지 남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게 눈꼴셔서 급하게 결혼해놓고 도대체 왜 나한테 와서 난리인지 진짜 알 수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한테도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과 함께 동창회고 뭐고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돈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냐고. 볼일 끝났으면 내 집에서 나가라 아무리 말을 해도 시누이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대는데 진짜 짜증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이윽고 시간이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집으로 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어머님께서 신우한테 다가가시더니 등짝을 세게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온갖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는 아버님이 끌고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으시다며 전부 당신들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때는 저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난 상태라 어머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게 죄송하기도 하고 후회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여차하면 이혼까지 할 각오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기분까지 헤아릴 생각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얼마 후 남편도 집에 도착을 했고 저는 어머님과 남편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시누이와 마주칠 일은 절대로 없게 해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돈 보내주시는 것도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정 마음이 쓰이신다면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그때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누나를 만나는 것까지는 터치 안 하겠지만 대신에 나랑 당신 누나랑 만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어머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흐른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네요. 뱃속의 아이도 잘 자라주고 있고 시누이한테 그 어떤 연락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심해부랑 이혼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물론 남편한테 물어보면 알 수야 있겠지만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괜히 신경 쓰기 싫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시부모님이나 남편의 평소 됨됨이를 봤을 때는 저와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뢰는 하되 긴장은 늦추지 않으려고요. 처음에 신우가 헛소리할 때 바로 받아치고 일을 크게 만들었으면 신우도 저를 만만하게 안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그만 거 하나씩 참아주다 보니 결국에는 저를 호구처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다른 건 몰라도 신우 문제에 있어서는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 조금의 여지도 안 줄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우리 아이를 만나는 것만 생각하면서 태교에 전념하려고요. 건강하게 순산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들러서 그간의 사연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때까지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